안녕하세요. 효키라 라이브의 효키라입니다. 오늘은 많은 구독자분께서 직접 신청해주신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팽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팸그 그리고 테슬라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팽은 FAANG에서 N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빼고 넷플릭스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넣고 팸그. 자, 최근에요.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어닝 발표를 많이 하고 있죠. 많이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서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팸그라 이거 되겠죠? 예, 팸그 이외에 기업 실적 성장률은 0%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코스피는 삼성전자 안 가면 못 간다.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애들 많이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미국은 도대체 어때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사실은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혼자 달린다 치지만 쟤네들은 한 5개 정도 기업이 앞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골드만삭스가 저렇게 5개의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성장률은 0%다 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자, 우리 그러면은 최근에 이 5개의 기업들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볼 기업은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이제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흐름이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실적도 워낙 괜찮게 나왔죠. 자, 어쨌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조금 주가가 움직였다가 최근에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다시 좀 재반등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페이스북의 이 주가 상승세는 아마 올해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 상황 거기다가 외부적인 요인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 번에 뒤에 몰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 먼저 볼까요? A인데 아마존 먼저 볼까요? 아니면 애플 먼저 볼까요? 애플 보겠습니다. 왜? 제 휴대폰이 애플이니까. 자,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죠? 방금 이제 페이스북처럼 2019년도 1월 달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잠깐 쉬어졌을 뿐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참고로 여기 주가가 한번 휘청거렸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와 함께 이제 미국의 대표 기업들도 조정을 많이 받았다. 그건데 오히려 저 때 좀 잘 쉬어줬다라는 느낌이 좀 많아요. 잘 쉬어주고 오히려 그때 에너지를 더 응축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아마존 볼게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앞에서 보여줬던 페이스북이나 애플과는 조금 다른 이제 IT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상의 문제로 조금 우상향 같은 딱 명확하게 보이는 패턴이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지금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왔죠. 작년까지. 역시 작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면서 살짝 이제 주가가 조정받은 부분, 그 이후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다시 한번 안정적인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모든 기업들이 다 편안하게 안전한 어떤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보죠. 마이크로소프트 똑같아요. 앞에 페이스북과 그리고 애플과 똑같은 IT 기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앞에서 보여줬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때 얘는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예, 앞에 보여드렸던 기업보다는 타격이 훨씬 적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주가는 멋지게 계속 뽑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벳.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파벳인데 원래 구글이어서 G를 붙였는데 이거 G 빼고 다시 A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찌됐건 간에 순간 헷갈렸어요. 자, 어찌됐건 일단 알파벳 A와 C가 있는데 A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안정적으로 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2018년도에 좀 쉬었고요. 뭐 그 이후에는 특별함 없이 안정적으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테슬라 볼게요. 뭐 얘는 그냥 미쳤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테슬라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살짝 조정을 받더니 다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는 조금 쉬었는데 그래도 긴 아랫꼬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관련해서 주가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요 위에 추천 동영상 좀 띄워드릴게요. 네, 그 영상 보시면은 테슬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으니까 위에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기업들의 차트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골드만삭스가 이제 FAMG 팸그 기업 이외 기업 실적 성장률이 0%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보니까
증시는 신고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S&P 500 지수의 실적 성장에 일조한 기업은 팸그 기업에 불과하다. 지난해 4분기 실적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성장했다. 전반적으로 S&P 500 지수의 4분기 실적 성장률은 2%이지만 이는 이 5종목 때문이고 5종목을 제외할 경우에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사실상 0%이다. 대형 기업들의 실적 강세는 스몰캡 종목들의 실적 부진과 비교된다면서 러셀 2000 지수의 경우 부진한 성장과 임금 성장률, 생산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 4분기 8% 실적 감소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 팸그 같은 경우는 올해도 기업의 어떤 실적들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는 수치를 발표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18%, 그리고 S&P 500 지수는 4%로 올랐으니까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팸그는 S&P 500 지수 시가총액 전체의 18%. 이 5개를 합쳐가지고 전체의 18%.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만 거의 그죠? 30% 넘어가죠.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MS 같은 경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광고의 힘으로 이번에 실적이 호조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상 매출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페이스북은 악재가 있었죠.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용자 증가가 좀 둔화되는 느낌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페이스북이 좀 하락했다.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018년 비해서 조금 이제 하락했다. 그리고 매출액 증가도 조금 이제 둔화됐다.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어쨌건 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5개 기업이 안정적인 실적을 쭉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참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밸런스가 5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우리나라 걱정이긴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여러분들. 이 5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테슬라까지 총 6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언제까지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사실 그거를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미국의 어떤 기업 상황은요, 여기에 이제 크게 일조한 게 누구냐면은 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친기업이냐 아니면 반기업, 완전 반기업은 아니겠지만 친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 세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친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고 반기업,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민주당 후보로 거의 1등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분들이 되시면은 기업들의 주가 상황이나 시장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못했을 거다라는 의견이에요. 솔직히 그런 의견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대선이 올해 지금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 대선에서 지금 일단 미국에 있는 친구들 들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다양한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그건 다 이겨내 왔고요. 탄핵 이슈도 사실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이슈였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하원이 어떻게 트럼프 한번 흠집 한번 내보려고 했던 건데 실패했죠. 대실패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표를 더 깎아먹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차기 대통령 선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가능성이 최소로는 80에서 90% 이상이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서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위권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이 마지막쯤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이 기업들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이나 미국 경제에 버블이 껴있다, 버블 주의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옛날부터 그 뉴욕대학교 루비니 교수도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 그 이후에 계속 2011년 초반에 계속 그랬잖아요. 버블이다 조심해라. 그런데 그 이후에 지수가 7년 8년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너무 그런 비관론자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은 버블이 끼어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버블이 더 붙을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 이 기업들의 실적이 중간에 꺾이면 안 돼요. 실적이 꺾이지만 않으면은 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는 중간에 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긴 있지만 쉬었다 갔다 하면서 정부발을 받으면서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좀 다른 문제가 좀 있었죠. 테슬라도 정부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있지만 테슬라는 위에 있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테슬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테슬라가 요새 사실 미국 증시에서 제일 핫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테슬라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왔죠. 사이버 트럭 50만 대 계약 돌파 돌풍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그 사이버 트럭 계약 돌파가 50만 대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또 잘 모르고 하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런가 보다 싶어서 좀 사이버 트럭을 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좀 살펴보니까 지금 53만 5,841건을 사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테슬라의 당연히 이제 목표치를 훨씬 초과한 어떤 이례적인 수치다라는 게 나오고요. 50만 대 돌파는 공개하고 나서 사실 90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50만 대 돌파를 했어요. 이 영업일로 치면은 하루 평균 거의 6,000건이 넘는 어떤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그랜저가 3주 만에 27,000대를 사전 계약으로 한 거 보면은 거의 3배죠, 3배.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급형 세단으로 대중화에 쓰는 그 모델 3가 약 4개월 동안 51만 대를 기록한 것을 봤을 때도 되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뭐 초반에 이제 2개월 만에 현재 계약량이 60%가 진행된 걸 봤을 때 앞으로도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좀 많아요. 근데 뭐 사이버 트럭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개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그거는 뭐 저희가 차차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이버 트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이버 트럭. 일단 우리 홈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인데요. 딱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이 모델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보면서 저는 여기서 뭔가 좀 바뀌어서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진짜 옛날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어떤 공상 과학 만화 뭐 우주 나가서 하는 그런 과학 만화와 화성 다니는 그런 어떤 우주선 그죠? 우주를 다니는 이런 자동차 그런 어떤 그 이제 비이클의 어떤 모양을 띄고 있는데 그래요. 좀 야 이게 좀 애매하죠? 애매해요. 모양이 좀 그래. 오케이 알았어. 뭔가 좀 덜 깎아놓은 람보르기니 느낌도 나기도 나고 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봤죠. 좀 살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내구성, 승객 보호를 위해서 외장 쉘로 이제 제작을 했다. 거의 뚫리지 않는 외골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성 요소는 울트라 하드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 그리고 테슬라 갑옷 유리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강도와 내구성을 위해서 설계되었다. 일단 뭐 오케이. 뭐 그러면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이해한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뭐 초경량 30배 냉연 스테인리스 스틸. 예,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뭐 쓰겠다. 어쨌든 이제 안에 있는 탑승객들을 이제 보호하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뭐 그래요. 유리는 뭐 테슬라의 가본 유리다. 초강력 유리 및 폴리머층 복합재는 충격을 흡수 및 방향을 전환하여 성능 및 손상 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 어쨌든 뭐 이 유리가 테슬라의 어떤 가본 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양한 유틸리티. 보시면 이제 뭐 되게 좋아요. 이게 처음 볼게요, 우리. 캠핑 가서도 뒤에다 이제 이렇게 텐트 해가지고 뒤에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딱 여기다 그걸 한대요. 태양열판을 설치를 한대요. 그 뒤에다 저런 이제 픽업 트럭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 뒤에다 이제 오토바이. 이건 시연할 때 이제 오토바이 뒤에 실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정도로 일단 보여주면서 내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뒤에 세 자리, 앞에도 세 자리예요. 중간에 한 자리를 한 명을 더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인석. 예, 되게 특이하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테슬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뭐 실제로 이제 달리는 네, 느낌인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요. 네, 제가 진짜 놀란 거는 네, 제로백이 2.9초래요. 네, 제로백이 2.9초라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테슬라는 3개의 모델이 있어요. 잘 보세요. 주문하러 들어가면은 주문을 클릭하면은 모델이 3개 있어요. 싱글 모터, 듀얼 모터, 그리고 트라이 모터. 3개의 모델이 있는데 각각 금액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트라이 모터, 이제 모터 3개짜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지 상태에서 보통 이제 100km가 딱 넘어갈 때 그때까지의 시간을 제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로백이 메뉴에 있는 단일 싱글 모델은 6.5초. 그리고 듀얼 모델은 4.5초. 그리고 트라이 모터 같은 경우는 2.9초래요. 제로백 2.9초. 그래서 문득 제가 생각난 차가 있었죠? 뭐냐? 여러분 생각 똑같습니다. 바로 람보르기니. 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쿠페. 네, 이것도 2020년형. 이거의 제로백이 얼마냐면 2.8초예요. 오, 가격 6억 8천이네요. 야, 이거 세금 붙이면 한 8억 하겠네요. 어쨌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의 제로백이 2.8초예요. 근데 테슬라가 2.9초래요. 이 사이버 트럭이 예, 트리플 모터가 2.9초래요. 그래서 제가 응? 야 이거는 우르스가 얼마지? 우르스? 람보르기니 우르스가 우르스도 제로백 2.9가 안 나올 텐데.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이 금액대 대비하면요. 이게 얼마예요? 이거 얼마야? 7만 불. 거기다 완전 자율주행 추가하더라도 예, 다 때려도 1억도 안 하잖아요. 이 정도 금액에 회사에서 얘기하는 튼튼함을 봤을 때, 야, 이건 진짜 혁명이거든요. 만일 진짜 차가 이렇게 좋게 나오면 이건 진짜 혁명 수준이에요. 대단하죠? 좀 스펙을 좀 봤어요. 스펙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보니까 이제 사이버트럭 크기가 전장이 5885mm, 전폭은 2027mm, 전고는 1905mm. 이게 보는 제가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이제 대형 이 트럭이 포드 F150? 예, 이게 생각나는데 이거랑 크기가 비슷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적재 공간 자체가 일단은 정말 예술입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판넬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뒷부분이 쭉 영상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테슬라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는 영상이고요. 이분 앞부분이고 뒷부분에서 이제 실는 장면들 그리고 이제 뒤에 적재 공간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정말 이 정도 스펙으로만 나와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네, 스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좀 뿜었었던 그 이제 이 사이버 트럭의 첫 공개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시연의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전체 화면 할까요? 잠깐 볼게요. Created an exoskeleton. 일단 문 onboard air 뚫어요. compressor. 빵! Of course, it will come with autopilot. 스페셜 나 있어? Yep. Now hit the Cybertruck. 그리고 아우 자신 있어. 아우 하고 And but it's gonna. 근데 일단 보여. 잠깐만. Yep. Now hit the 그러니까 compressor. 치는 Of 아니 course, it will come 누가 with 봐도 이 autopilot. 치는 강도가 달라. 봐요? Yeah. Onboard air compressor. Of course, it 이거죠. will come with 이 아저씨 autopilot. 이거 아저씨 그냥 스타트 치죠? Yep. 근데 Now hit the 뒤에 보세요. Cybertruck. 뒤에. And but it's gonna. 누가 보더라도 살살 쳐. 근데 Cybertruck. 살살 치는데 And but it's gonna. 문도 문이랑 손잡이 Yeah. 흔들리고 보셨어요? 순간 Now hit the Cybertruck. And but it's gonna. 흔들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정말 대형 사고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볼게요. Yeah. So that's what we do. Without. 이게 손에 지금 이제 쇠공을 들고 있어요. 이 오빠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쇠공을 들고 있어서요. 이거를 유리를 향해 던집니다. 왜? 테슬라 갑옷 유리니까. 예, 그거를 던지는데 한번 보시죠. Yeah. Oh my fucking god. Well, maybe that was a little too hard. 테슬라 그 CEO인 유리는 네가 아까 한번 때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뒷유리를 한번 때려봐라. 근데 사실 앞에 유리를 세게 때리지도 않았어. 자 뒷유리 볼게요. Plus side. Let's try the right. Try that one, really? Okay. Sure. 앞에 거보다 살살 던지죠. 근데도 It didn't go through.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리가 여러분들 이제 탄탄한 유리가 비싼 유리는 일반 유리는 던지면 그냥 와장창 깨지는데 비싼 유리는 되게 조각이 나잖아요. 아니면 저렇게 흠집이 났다 하더라도 유리는 안 깨져요. 사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좋게 생각하면은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So 대형 사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방탄유리 자랑을 하다가 갑분싸됐던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발표에 이런 기사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물론 좋게 생각하면은 뭐 오케이 뭐 방탄유리가 아예 흠집이 요만큼도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총을 쏘면은 이제 팡팡팡 맞는 그 하얀 부분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저 부분은 유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돼서 나오는지 그거는 뭐 달라질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 시연 영상을 보고도 전체 이제 구매 예약을 50만 대가 되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사실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주문 예약이 50만 건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받으려고 하면은 한 2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주문하기를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얼마가 필요하냐? 보면은 2021년 후반에 생산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구성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100불이에요, 1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한
2만 원 정도? 2만 원, 13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일단 예약을 걸 수 있어요. 12만 원에서 13만 원. 당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저 50만 건이 실제로 다 판매가 되고 이제 이거까지는 솔직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한번 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1년, 뭐 아직 한 2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찌됐건 간에 이제 지금 테슬라가 말을 했었던 어떤 스펙들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예, 가격 대비해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하다만 얘기를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이 기업들, 우리 미국 주식들, 요거는 어찌됐건 간에 진짜 중요한 거는 미국 정치권입니다. 정치,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흐름이 많이 바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미국 정치 상황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블룸버그 첫 토론 참패, 그리고 트럼프는 역사상 최악의 토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또 아카데미 기생충이 아닌 미국 영화를 선택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유세 다니면서 어쨌든지 간에 아메리칸 퍼스트예요. 트럼프도 무조건 아메리칸 퍼스트. 그래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를 욕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증시 상황 괜찮죠? 그죠? 그리고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한 대통령이 굉장히 오래전 말고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멱살을 잡아주는 대통령, 강력한 미국. 그러면 제가 만약 미국인이라면 매력 있죠. 우리나라 위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딱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인이라 봤을 때 미증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기가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만일 더 급등이 나올 수 있고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만일 거기서 꺾여가지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큰 하락률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일 버니 샌더스가 치고 올라와서 그분이랑 트럼프가 붙었다. 근데 그분이 이겼다 하면은 당분간은 주식은 하면 안 돼요. 예, 다 팔아야 됩니다. 일단 현금 들고 있어야 돼요. 이분은 절대로 이제 친기업 정책을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팔고 도망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과 관련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제 영상들은 옆쪽 그리고 위쪽에 다 쫙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효캐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